여러 가지 인수분해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오늘은 뭐 따로 이제 공식 몇 개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종류별로 선생님이 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쫙 해드릴 테니까 문제 푸실 때 잘 좀 적용하기 바래요. 선생님 종류별로 좀 꺼내놨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 오늘 다 인수분해 문제니까요. 근데 보니까 X, Y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중학교 때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X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틀이 이런 형태의 문제 진행입니다. 한번 쓰고 갈까요? X, Y가 섞여 있고 X는 제곱이 들어있네요. Y는 제곱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X가 제곱자리, 그리고 X 1차씩 묶으세요. 그럼 Y 플러스 4가 묶이시면서 X 이렇게 생기시겠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 뒷부분을 2배에 Y 플러스 2 이렇게 묶어볼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Y를 숫자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얘가 나오네. Y 플러스 4가. 아,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 가로 두 개 치시고,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여기 X 하나 주고, 하나 2를 주고, 하나를 Y 플러스 2를 준 다음에 더하고 더하면 얘가 나오는구나. 맞아요? 2x, y 플러스 2x 더하시면 이거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깔끔히 정리 좀 하면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방식.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 인수분해가 어려운 이유는 공통인수 묶는 건 기본이긴 한데 그 기본적인 논법 몇 가지 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마다 풀이가 다 다르니까 종류별로 조금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다항식, 물론 X, Y가 섞여 있네요. 다음에 대한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이게 문제인데 이 큰 틀을 보시면 그냥 딱 공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책에 보시면 공식 쫙 있지만 어떤 걸 갖다 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케이? 쫙 보시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x제곱, y제곱, 그쵸? 마이너스 x 먼저 쓰고 갈까요? 이걸 계산해봐라가 문제인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느낌이 이래요. 여기를 x, y의 전체 제곱으로 가고요. 여기를 두 개 이렇게 찢어옵니다. 플러스 1을 여기다 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묶어 놓을까요? 나머지 마이너스 쓰시고 난 다음에 x제곱. 그럼 여기가 플러스 2xy 아까 두 개 줬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까지 오면 되겠네.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어떤 룰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어려워하신다고요. 자, 거의 다 된 것 같죠? 느낌이 여기가 x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되는데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랑 비슷해진다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했죠? 앞, 뒤 한 번 더 해주시고. 따라왔어요? 앞에서 뒤에 한 번 빼시고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통. 괜찮죠? 이해는 하지만 자기 손으로 눈에 붙으려면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상한 거는 맨 끝에 하나가 여기가 숫자가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쉽게 인수, 가로가로로 된 식으로 묶어서 곱셈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 더하기 얼마 이렇게 생기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걸 다 전개해서 다시 묶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 전개하는 과정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쓰고 갈게요. 어우, 숫자도 굉장히 크네, 195면. 자, 근데 이걸 전개를 다 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전개할 때 이렇게 좀 묶어서 가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좀 쉽게 전개하려고. 무슨 뜻이냐면
얘랑 전개를 먼저 하시면 x제곱에 7x 플러스 10 나오는 것 같죠? 오케이? 이쪽도 전개하시면 x제곱에 7x 더하기 12가 남아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전개하는 과정에 여기를 좀 같은 값으로 묶어내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통 묶이게끔 문제를 내지 아무렇게나 막 내진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멍청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내진 않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걸 머릿속에 한 묶음 취급을 할까요? 그러면 얘랑 곱해요. x제곱 더하기 7x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런 전개 괜찮아요? 한 묶음 보시면 되는 거야, 한 묶음으로. 그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할 거니까 22에다가 x제곱 더하기 7x. 뭐 이런 패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120이니까 마이너스 75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진행이 되더라. 보니까 얘를 우리가 흔히 하는 a라고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2a 마이너스 75 이런 느낌이세요. 근데 보니까 이 75, 22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쓸게요. x제곱 더하기 7x 하나 쓰시고 다시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7x 하나 더 갖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 75를 25는 더하기를 주고 여기를 빼기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전개된 얘가 맞아지니까 오케이, 됐네요, 분해가. 이런 패턴으로 정리가 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더 깨끗이 한번 해보면 7x 플러스 25 x제곱에 7x 마이너스 3 이렇게 분해가 되신다고요. 중학교 때도 봤던 패턴인데 이 패턴 과정들이 흔히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직접. 다음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죠? 상당히 제곱도 있고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 좀 당황할 텐데 패턴들이 좀 있어요. 패턴들이 A, B, C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 패턴의 가장 기본 풀이,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푼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많은 다수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이 A, B, C 섞인 걸 A나 B나 C나 한 문자를 찍으세요. 보통 A가 좀 편하시니까 A를 찍으면 A가 두 개는 두 개짜리, A 제곱짜리, A가 한 개 있는 것짜리 없는 걸로 묶으세요. 그러면 보통 묶이는 게 일반적인 풀이법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안 풀리시면 복잡한 문제인 거야. 그럼 좀 더 머리를 더 굴리셔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A제곱이 이미 여기 있네요. 그래서 B 플러스 C를 좀 먼저 쓰고 A제곱 이렇게 쓸게요. 상관없죠? 자, 그 다음 A가 하나짜리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있네. 그래서 B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로 묶으니까 2BC 이렇게 묶이면서 A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A가 없는 것도 있죠? 없는 거 B제곱에 C, C제곱에 B, BC로 묶을 수 있겠네? B 플러스 C 이렇게 묶이면 한 번만 더 쓸까요? 얼추 보인 것 같은데 B 플러스 C A제곱에 여기가 약간 변화가 돼요.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 A BC에다가 B 플러스 C 이렇게 식 정리되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 패턴인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구나. 야, 묶어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가장 기초풀이법이 보통 잡힙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B 플러스 C를 묶어내세요. 그러면 여기 A제곱 하나 더 있겠지? B 플러스 C의 A 더하기 BC 이런 느낌 오신다고요. 얘가 더 되면 더 가야 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분해가 돼요. A 제곱이니까 A 하나, B, C, B 하나, C 하나 둘 다 플러스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패턴이 가장 흔해 빠진 패턴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된다고 한 건 아니에요. 가장 흔한 패턴이고 이 방법이 통용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한번 그건 여러분이 푸시면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 이제 A, B, C 섞인 걸 하나 더 해놨어요, 지금.
약간 말이 좀 있긴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네.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하자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 요 A, B, C는 절대 0이 되지 않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하자 저 A, B, C가.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다시 말하면 A, B, C의 관계식 구하세요가 문제인가 봐요. 인수분해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랑 좀 다른 게 A 3승이 있죠. B 3승도 있어요. 근데 C 3승은 없어요. 패턴이. 그러면 C는 제곱까지밖에 없으면 3차, 2차, 1차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작은 걸로 갑니다. 그래서 C를 찍으세요, 이번엔. 그래서 C 제곱이 있으니까 C 제곱짜리, C가 한 개짜리 없는 걸로 갑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세요, 이것도. 자, 그래서 C 두 개짜리를 보니까 여기 있나 봐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C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랑 간 거죠? 근데 보니까 C가 한 개짜리가 없네. 그죠? C가 한 개짜리가 없는데 여기 A 플러스 B가 생겼거든. 이걸 생각하시면서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묶어내자가 가장 기본 패턴일 거라고요. 그럼 A 플러스 B를 묶는 과정에 여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개를 A 제곱해서 A 플러스 B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 두 개도 남았죠? 이번엔 B 제곱으로 묶으면 좋겠네. 그럼 A 플러스 B가 생기니까 해서 야 여기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 묶을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흔히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C 제곱, A 제곱, B 제곱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분해 끝났습니다. 얘랑 곱해서 0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값은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아까 삼각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다 보니까 절대 음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해서 0 될 수가 없는 거지. 아, 얘가 0일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가 보다. 이거 뭐예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C가 되시고 어딘가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빗변이 C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할만하죠? 겁먹지 마시고. 수학은 겁먹으면 못해요. 천천히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손으로 해보시고. 자, 다음 종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이상, 그러니까 2차까지는 해봤는데 3차, 4차 이러한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세요. 3차, 4차의 인수분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이 식을 보면서 얼마인가 0 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걸 약간 좀 정리하고 올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의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를. 물론 중학교는 이제 해봤겠지만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보여? 마이너스 1. 그럼 얘 1 되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하면서 이게 0이 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됐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세요. 양쪽이 같은 식인데 0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얘가 있어야 0이 되거든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얘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고 마이너스 3 되겠구나. 물론 3을 집어넣어도 0이 되겠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원래가.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는 많이 안 해봤겠지만 이 논리를 여기다 써먹으려고 합니다.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거의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유일무이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C 좀 복잡해요, 4차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까 선생님이 2차 전개할 때 봅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예제를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아까 선생님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이런 거 딱 보시면
1 같은 거라든지 3 같은 거 넣어보셔야 돼요. 2 같은 건 보통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곱셈이 돼서 얘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들은 그러면 약수란 얘기잖아, 이 값에. 그러니까 여기 1이나 3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웬만해서는 2가 붙지 않아요. 특히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에서는 그 정도까지 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의 약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약간 보시면 만약에 쌤이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그럼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지만, 그쵸?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3x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겠네? 그럼 얘가 0 되려면 x는 3분의 2가 붙어요. 얘 3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복잡은 해졌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잠깐만, 선생님이 잘못 쓴 것 같다. 그죠? 잘못 쓴 것 같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인데 그럼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3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보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도 0이 된다고요. 근데 이 숫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2는 여기에 약수고요. 그게 여기 있는 숫자니까. 근데 이 앞에 개수는 보통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여기가 약수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수 형태로 진행이 돼요. 선생님 말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요 문제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다가 첫 번째 해볼 일이 이런 거예요. 가장 작은 걸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보통 1 넣어봐라 해서 0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요 보통. 그것도 안 돼. 그러면 2 넣어보고. 그것도 안 돼.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얘처럼 하다가 만약 그도 안 되면 여기를 보시면서 3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셔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왜? 그래도 0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보고 그도 안 되면 3분의 2 넣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공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이 문제를 딱 보시면서 여기 6이 붙었으니까 근데 이 6이란 숫자는 보통 2 곱하기 3으로 찢어지거든. 물론 1 곱하기 6도 가능하지만 근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1 넣어보는 겁니다. 1. x에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것부터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지면 다행이고 안 떨어지면 또 해봐야 됩니다. 1 넣어서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본다. 보통 순서가. 안 돼. 그럼 여기는 2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아니니까. 1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2분의 1 넣어보셔야 돼요. 여기 약수들. 2분의 1 넣어보시고. 또 안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3분의 1.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넣어가서 0 되는 값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문제들 아니라면. 한번 해봅시다. 자, 1 넣어봅시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 0 떨어져요. 다행입니다. 빨리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식이 6x 4승이라는 이 식이 1 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x-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세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6a니까 여기가 6x 3승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오죠. 선생님이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3차 보세요. 3차.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1인데. 아, 여기 5x 제곱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얘랑 해서 이게 떨어지거든. 됐죠? 2차 봅시다. 마이너스 2. 2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생겼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얘가 3x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얘랑 계산해서 얘가 떨어지지. 1차 볼까요? 1차 보니까 마이너스 3x야. 아, 그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잘 했다면 상수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분해 잘못하신 겁니다. 따라왔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안 끝났어요. 얘 또 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되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얼마 넣어볼까요? 얼마 넣으면 0 떨어질까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플러스 값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2분의 1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2분의 1은.
2분의 1 넣어봤자 플러스니까 음수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고 싶어요. 여기다 넣읍시다.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자,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약분하면 약분하지 말까요? 8분의 6. 그 다음 4분의 5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십니다. 그럼 얘랑 계산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0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셔야 됩니다. x-1인데 이쪽이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서 0 됐다는 얘기는 2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6이니까 2가 돼서 3x 제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차 봅시다. 5, 여기가 x네요. 그래야 5가 나오죠? 다시 여기 x 하나 나왔네. 1 나오네. 1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얘랑 해서 x, 2x 나오지. 내가 잘 했다면 상수는 맞아야 된다고요. 맞죠? 자, 또 분해될까요? 또 분해되면 하는 거고.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분해가 되신 거예요.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과정이 고차로 된 그 다항식의 분해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하시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한번 조금 더 고생하셔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연습 좀 해 놓으시기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예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거랑 좀 흡사한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x제곱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좀 더 고급화된 풀이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못 가니까 선생님이 기초 설명하되 이 숫자를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맞춰놓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류의 문제들은 숫자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x가 2개짜리, 1개짜리 묶어요. 그러면 y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네요. 없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버릴까요? 6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 이런 진행이 되겠죠? 그럼 얘는 꼭 어떻게 돼야만 여러분이 지금은 풀 수 있냐면 여기가 분해가 되셔야 돼요. 분해가 돼야 여러분이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아직은. 선생님이 추후에 나중에 좀 더 고급화된 풀이를 좀 해드릴 텐데 우선은 그래요. 그럼 여기를 2로 먼저 묶을까요? 묶고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니까 3y, 하나는 y 이러겠네. 1, 2밖에 없죠? 근데 8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 9, 4 나와야지. 여기가 2, 9, 1, 9, 잠깐만.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 1, 그죠? 내가 묶어놨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분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y를 숫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y를 분해 숫자를 해서 여기를 맞춰내셔야 됩니다. 개수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를 가로를 중학교 인수분해 2차 하듯이 쓰시고 x 2개니까 x 하나 쓰신 다음에 요걸 적절히 쪼개셔야 돼요. 쪼개서 하나가 3y-1 하나가 y-1짜리니까 얘를 계산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얘는 1이 가야 되겠네. 그래서 2배 y-1을 가지고 오시고 이쪽은 3y-1을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트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되는지. 얘를 확인하면 하셔야 돼요. 2y-2 개수값이. 이쪽을 전개하시면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나오는데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y-1.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맞춰져서 계산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리만 한번 더 해보면 끝나겠네, 이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분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런 분해법은 아직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패턴을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추후에 좀 더 깊게 갈 거니까 잘 잡아 놓으시고
선생님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를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수분해 자체가. 그래서 학생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풀어보되 선생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린 거니까 이 패턴 정리 잘 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again.